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위클리브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네. 예. 경기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 코로나19 때 잠깐 반짝을 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동물병원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형 동물병원까지 매출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물병원들도 올해부터 좀 힘들다, 심상치 않다, 매출이 주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지갑이 잘 안 열리게 되잖아요. 네. 반려동물 보호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통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에 우리앤이라는 동물병원 전자 차트 회사에서 동물병원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앤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동물병원 맞춤형 경영 진단 서비스 인사이트라고 있거든요. 이 통계를 바탕으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간 동물병원의 다양한 경영 지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형 동물병원만 매출이 늘고 나머지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을 매출 규모별로 6개의 비교군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월 매출 2억 원 이상, 1억 원에서 2억 원, 6천만 원에서 1억 원, 3천에서 6천만 원, 2천에서 3천만 원, 선에서 2천만 원 이렇게 6개로 나눴는데 네. 자, 2022년 매출 대비 2023년, 2024년의 동물병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월 매출 2억 원 이상 동물병원의 매출만 상승하고요. 나머지 규모의 동물병원 매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월 매출 1억에서 2억 원 그리고 6천에서 1억 원 동물병원의 2024년 매출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매출이 이제 전년이랑 똑같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2억 원 이상의 초대형 동물병원만 제외하고는 다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매출이 적은 동물병원일수록 매출 감소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요. 월 평균 매출이 1에서 2천만 원인 동물병원의 경우에 2023년 매출 감소율은 8%, 2024년은 12.8%에 달했습니다. 이거를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수치들이 각각 14.2%, 24.8%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 소형동물병원의 매출이 더 많이 감소하는 원인은 뭘까요? 이 통계에 따르면요, 가장 큰 차이는 재내원 비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자 대비 신규 환자의 비율은 뭐 소형동물병원이나 대형동물병원이나 11에서 15% 사이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 방문한 환자의 월 평균 내원 건수가 월 매출 2억 원 이상 동물병원은 1.95회, 월 매출 1에서 2천 동물병원은 1.32회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 이게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서 이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전문적인 동물병원을 제외하면은 소형 동물병원이나 대형 동물병원이나 이 동물병원은 다 종합동물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진료 과목을 다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진료 과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큰 동물병원, 대형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더 나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형 동물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차이를 좁힐 수가 없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기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뭐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대형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내원율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 좁히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형 동물병원들은 타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 동물병원이 모두 합쳐가지고 대형 동물병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고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하는 얘기가 모든 진료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내가 특화할 수 있는 거, 전문화할 수 있는 것만 좀 해가지고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소형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예약 진료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예약 진료 비율을 높이는 노력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소형 동물병원에 이걸 적용하기가.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예약을 쉽게 도와주는 거, 이런 걸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심장사상충 감염 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소형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검사라든지 진료 중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안내하는 방법이 추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이 통계가 우리앤 인사이트의
가입된 동물병원만 분석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요. 6개의 매출 그룹별로 병원을 일부 선정한 다음에 해당 병원들의 매출 변화를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일부 동물병원이 아니라 전국 그리고 전체 동물병원의 매출 변화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참고할 자료가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의 서비스업 조사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2022년 자료까지밖에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중소형 동물병원의 매출이 막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다만 대형 동물병원의 매출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우리앤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까지가 나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청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잖아요. 그때까지 보면은 중소형 동물병원의 매출이 좀 줄었다기보다는 대형 동물의 매출 증가가 컸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3년 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3년 이후에 변화도 클 것 같아서 저희가 2023년부터 2024년 자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